오늘은 노베이스 탈출 영어 기본의 1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비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동사 이외에 중요한 동사가 have 동사 그리고 do 동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동사와 have 동사, do 동사는 일반 동사로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조동사로도 사용이 되는 두 개가 공통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동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을 볼 때 정확한 구별을 위해서 비동사가 혹은 have 동사가 do 동사가 일반 동사로 쓰였는지 조동사로 쓰였는지를 구별해서 해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비동사 그런데 비동사를 일반 동사와 조동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해석을 할 경우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have도 이 have가 일반 동사로 쓰일 때의 뜻이 있고 그 다음에 have가 조동사로 쓰였을 때의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구별을 해석해야지 모두 가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상당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do 동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 비동사와 조동사, 비동사와 have 동사 그리고 do 동사는 조동사와 일반 동사를 같이 하는 유일한 세 가지 동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기본, 즉 노베이스 탈출을 위한 영어의 기본을 공부할 때 반드시 첫 단계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비동사, have 동사, do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동사를 이렇게 일반 동사와 조동사 두 가지로 구별해서 보아야 되는데 먼저 일반 동사를 보게 되면 비동사가 일반 동사로 쓰일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1형식인 경우와 하나는 2형식인 경우입니다. 1형식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영어는 총 5가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영어를 다 분석해보면 1, 2, 3, 4, 5, 이 5형식 안에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구조를 연구한 건데 오랫동안 영어학자들이 영어의 문장을 구별해서 보니까 결국 이 5개의 뿌리가 있더라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을 5개의 틀로 이해하고자 영문학자들이 이제 영어학자들이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물인 1형식과 5형식의 모습을 보면 영어는 명사를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동사로 설명한 걸 1형식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 설명이 안 돼서 이렇게 명사도 놓고 또 형용사도 놓습니다. 이렇게 한 걸 2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명사와 이 명사는 같아야 되고요. 이 형용사는 이 명사에 대한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우리는 2형식이라고 봅니다. 3형식은 좀 쉽습니다. 명사, 동사, 명사가 있는데 여긴 형용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요. 요 명사와 요 명사가 다를 때 요거를 우리는 3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명사와 이 명사가 동사를 두고 있는 것은 3형식과 2형식이 같은 모습이지만 2형식은 앞에 동사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가 같은 뜻이고 여기 3형식은 명사와 이 명사가 서로 다를 때의 3형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4형식, 5형식도 나중에 우리가 추후에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오늘의 논점은 비동사는 3형식으로 쓰이지 않고요. 오로지 1형식과 2형식으로만 쓰입니다. 일반 동사로 사용될 때 이렇게 명사 비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명사가 있다라고 하는 1형식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명사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이 있다. 2형식은 명사가 명사이다, 명사가 형용사이다 이렇게 해서 이다로 해석합니다. 자, 이 해석법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비동사가 명사, 동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1형식이고 뜻은 명사가 있다. 그 다음에 명사, 동사, 명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명사는 명사이다 이렇게 하시고 명사는 형용사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일반 동사로서의 비동사의 역할을 정확히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직접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동사가 있는데요. 비동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남산타워가 있고요. 여기에 B가 있고 뒤에 나온 거는 인서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명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갖다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래서 전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문장 성분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쳐버리면 이 인서울은 부사구가 되고요.
요 용어는 부사구란 용어는 우리가 나중에 추후 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부사구이고 문장 성분에 들어가지 않으며 이런 걸 수식어라고 부르는데요. 요 문법 용어가 좀 까다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닥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 동사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남산타워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장이 끝난 것입니다. 인서울은 추가 정보를 줄 때, 이럴 때 우리가 뭐 서울에서 뭐 한국에서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말들을 이제 전치사를 붙여가지고 부사어구로 빼놓는 거죠. 그래서 남산타워는 있습니다라는 일용식이 된 거고요. 밑에 보시면 여기 비동사를 중심으로 앞에도 명사가 있고 언더가 붙으면 명사입니다. 이만큼을 명사로 볼 수 있죠. 명사가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비동사는 일반 동사일 때 3, 4, 5로 쓰이는 게 아니라 1과 2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여기 명사와 명사는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멋진 사람은 동격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 형식으로 비동사가 사용되었다. 일반 동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로서 여기가 이 비동사는 V2가 되고 요거는 V1으로 쓰인 일반 동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어는 있다. 즉 명사는 있다. 명사는 명사이다. 명사는 형용사이다. 요게 비동사가 일반 동사로 쓰인 케이스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를 한번 볼 텐데요.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PP형이 오거나 비동사 뒤에 ING형이 왔을 때 이 비동사를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부르지 않고 조동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명사가 있고요. 명사 BPP, 명사 BING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명사는 우리가 동사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인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이걸 주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여기 동사를 이제 문법적 용어로는 수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많이들 이제 품사를 얘기하죠. 문장 성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주어, 동사 그런데 정확한 말은 주어, 수로 이렇게 말하고 품사로 말하려면 명사, 동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부를 때의 문법적 용어를 정확히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어, 조동사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PPING가 역할은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PP로 되어 있는 것은 수동태, ING로 되어 있는 것은 진행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PP와 ING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을 쓰다라고 하는 write란 동사가 있으면 이거를 우리가 wrote, written 이렇게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거 현재, 이거 과거, 그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서 이거 형용사입니다. 여기는 동사, 요거는 형용사 이렇게 되겠죠. 이때 written을 부르는 말은 과거 분사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에 wri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writing은 현재 분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이렇게 품사를 정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형용사를 이 동사를 형용사로 PP나 ING로 썼기 때문에 동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도움을 받는 도와줄 조자를 써가지고 조동사 이렇게 비동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동사 역할은 어느 문장이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사가 형용사로 전환되는 순간 이렇게 비동사가 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죠. 이런 거를 문법적 기능을 하는 그 동사다. 그래서 이걸 기능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BPP가 돼 있고요. 이럴 때는 요 B를 갖다가 이다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조동사로 쓰인 경우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있는 PP의 의미와 ING의 의미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PP는 어떻게 쓰이냐면 두 가지. 하나는 완료 아니면 수동 이렇게 쓰입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무슨 동사가 있을 때 이렇게 완료가 되냐면 have 같은 게 붙으면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have는 현재니까 현재 완료. 이게 had가 되면은 과거 완료. will have가 붙으면 미래 완료. 이렇게 해서 이 말은 완료를 의미하게 됩니다. 조동사가 현재냐, 과거냐, 미래냐에 따라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ng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여기 과거분사의 수동은 be가 붙으면 이렇게 pp 과거분사 이렇게 되면 이 과거분사죠. 그러면 be 뒤에 written이 왔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수동으로 쓰인 형태고 이때 비동사는 조동사로 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쓰여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쓰다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ing 모습 현재 분사는 이런 건 진행형을 썼다라고 말합니다. 진행형. 그래서 BING 이렇게 되면 이거는 진행형이고 이 B가 현재면 현재 진행, 과거면 과거 진행, 미래면 미래 진행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좀 보도록 하면 The book is written by hi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명사고요. 여기에 비동사가 있긴 하지만 뒤에 PP가 있어서 이걸 일반 동사로 보지 말고 요거를 조동사로 봐줘야 됩니다. 뒤에 PP가 나온 걸 수동태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전명은 수식어, 부사어구로 다 빼주고요. 그 책은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그 말에 수동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문장에는 수동태가 있어요. 수동태를 수동태로 해석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말에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책은 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면 내 뇌가 잘 프로세싱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수동이라도 능동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요. 그 책을 그가 썼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것은 우리가 수동태지만 능동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책을 썼네? 이렇게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he is running 이렇게 되는데 앞에 명사 있고요. is 동사 뒤에 보니까 ing가 있어요. 그럼 이건 진행형이 되는 거죠.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는 달리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is를 조동사로 보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동사로 쓰일 때의 비동사와 그 다음에 조동사로 쓰일 때의 비동사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뒤에 pp가 있거나 ing가 있을 때 조동사, pp나 ing가 없으면 이것은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1형식 있다, 2형식 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비동사에 대한 이해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비동사의 변화표가 있을 겁니다. 비동사가 어떨 때는 is로 나오고 어떨 때는 이 am으로 나오고 이런 변화가 있는데요. 그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형일 때, 과거형일 때, 그 다음에 형용사죠. 과거 분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 보면 현재일 때는 am, are, is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는 was, wer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분사는 been이라고 그래요. 이거 제가 여기다 옮겨 쓰겠습니다. been.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요거는 been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형용사고요. 여기에서 현재를 과거로 갈 때 이렇게 am은 was로 is를 was로 are는 이렇게 were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모습 그러면 am, is, was, were 그 다음에 been, being 이렇게 우리가 모양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것은 형용사로 쓰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앞에는 완료 시동이니까 have가 붙으면 완료, be가 붙으면 시동 이렇게 보시고 ing는 have를 못 붙이고요. be만 붙입니다. 그래서 진행 이렇게 보겠죠. 이것을 우리가 have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에 활용해서 볼 수 있는데 요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추후에 노베이스 영어 탈출 시리즈로 다시 한번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우리가 비동사가 문장에서 쓰일 때에 조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고 일반 동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해석이 될 수 있고 정확히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케이스는 pp, ing가 뒤에 달렸을 때,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일형식, 명사, 비동사, 명사, 비동사, 명사, 형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형식 일반 동사로 쓰였다. 1형식일 때는 있다, 2형식일 때는 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확하게 비동사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에서 기본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비동사부터
하나씩 쌓아 올라갈 때 우리가 노베이스 영어 탈출이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동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노베이스 탈출, 노베이스 영어 탈출 1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